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엄광식입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학부 그리고 전공의 전임의까지 수료하고 지금 가자연세병원에서 척추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좀 모두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는 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인데, 어쨌든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증상이 좀 좋아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감사하다고 할 때죠.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 중에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질환이 좀 심했어요. 목 쪽에도 질환이 되게 심하셔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고, 허리도 이제 척추 협착이라고 하죠.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척추 협착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주로 잘 못 걷습니다. 엉치가 터질 것 같다, 아니면 하지가 터질 것 같다, 땡기다, 이렇게 해서 잘 못 걷게 되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목 쪽 수술을 워낙 심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허리 수술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많으셨어요. 5년에서 6년 정도 막 공원도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도로 좀 증상이 심하셨는데, 제가 이 척추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고 또 척추 내시경으로 하면 그렇게 수술 타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좀 빠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원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2마디 정도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걸어보시고 진짜 너무 시원하게 잘 걸었다고, 병동도 몇 바퀴 도우시고 잠도 너무 시원하게 잘 주무셨다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좀 인상 깊고 되게 좀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좋은 병원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성도 좋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된 교육을 받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본기를 갖추고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치료를 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건 대한척추외과 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끝에 인증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를 선택하실 때 의사 양력을 쭉 보시지 않습니까? 보실 때 대한척추외과 학회 전임의 인증을 받은 여부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형외과 분과 중에 척추가 있고 사지, 관절 등이 있는데, 척추 쪽의 통증을 느끼실 때 일상생활에 제일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45세 이하의 직장인들 중에 결근 원인 1위가 척추 질환이고요. 그리고 병원을 내원하는 2위 질환이 척추 질환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원인 중에 3위가 척추 질환이고요. 이렇게 좀 척추 질환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니까, 척추 질환으로 이제 많이 아프실 땐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진짜로 이렇게 손톱만한 구멍을 환부에 냅니다. 손톱만한 구멍을 2개 정도 내거든요. 양방향, 단방향에 있고 양방향에 있는데, 양방향으로 해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절개 부위가 좀 길게 되죠. 일단 척추 쪽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 부위가 적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피가 덜 납니다. 피가 덜 난다는 거는 뭐를 뜻하냐면, 고령이시거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가 많이 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에 되게 버거워하세요. 그래서 피가 적게 나면 그럼으로써 일상생활이 좀 더 빠르게 회복되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가 적게 나는 것도 있지만 주요 척추 구조물들을 덜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딱 구멍만 뚫어서 가기 때문에 척추 주위에 많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많이 살리고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통증도 적고, 그리고 주요 구조물들을 많이 살리고 수술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도 더 적고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서 카메라를 확대된 시야로 보게 됩니다. 미세현미경보다도 더 확대된 시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작은 상처를 내고도 큰 화면으로 저희가 보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수술하시게 되면 당일부터 바로 걷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무직일 경우에는 바로 복귀를 저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게 되는 수술보다는 좀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하면은 통증도 적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좀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 열어서 하는 관할적 수술 적응증하고 비슷합니다. 요추 질환 중에 척추 협착이라고 있습니다. 척추 협착이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척추 강내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중심관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질환의 내시경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죠.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탈출증이 있을 때도 조금만 째고 디스크를 쏙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관할적으로 다 여는 것보다는 디스크가 터졌을 때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환자분이 척추 협착이 심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 다른 척추의 질환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하면 좋은 수술이 있고 그렇지 않고 크게 열어서 나사를 받고 유압술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렇게 뼈가 빠지는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뼈가 빠지는데 이게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내시경으로 뒤에서 수술만 해주시면 이게 더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 더 눌려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추후에 다시 나사를 박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척추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경추 쪽으로 가면 경추에서도 이제 저도 내시경을 합니다만 경추 내시경 중에 이렇게 중심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척수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선택을 하더라도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경추 쪽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척수증으로 좁아지신 분들은 오히려 관할적으로 이제 열어서 이제 수술하시는 게 더 좋으신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내시경 기술들이 많아져서 이런 관할적인 수술을 내시경으로 이제 많이 바꾸려는 시도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위험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도전적인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모든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수술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은 꼭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유튜브나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들으실 때 척추 내시경이 정답이다 라고 알고 오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이렇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원장님들과 병원장님 포함해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출신이고 저도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환자분들을 봤었기 때문에 진료 과정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수술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치료 기준 같은 것들이 신촌 세브란스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의 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아닌 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내시경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답이 될 수 없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 오셔서 척추 내시경이나 다른 수술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무분별하게 하는 건 무조건 좋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일상생활에 이제 많이 방해가 되고 그리고 주사나 이제 약을 먹어봤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은 교과서적으로도 수술을 권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매체에서 이렇게 척추 수술이 너무 이렇게 무섭다고들 많이들 하는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